한번 상상해보세요.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입이 두 개다. 이건 무슨 뜻일까요?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한 정치 논평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한 명은 밀려나고 다른 한 명은 막강한 후계자로 떠오를 거라는 아주 대담한 예측을 내놨습니다. 네, 머리가 두 개 달린 사람. 저희가 오늘 뜯어볼 자료가 바로 이 강렬한 비유로 시작하는데요.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? 메시지는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권력 다툼은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겠죠. 대체 대통령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이 논평은요, 지금 이 불안정한 투톱 체제가 이제 곧 한계에 다다를 거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결국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될 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.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죠. 한 명은 정치권 밖에서 온, 말하자면 외부 인사,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대통령의 오랜 최측근, 내부자입니다. 그런데 이 자료는요, 이 두 사람의 미래가 완전히 180도 다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. 자, 그럼 먼저 외부 인사로 불리는 강유정 대변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 자료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. 강유정 대변인이 물론 훌륭한 학자이긴 하지만 정치라는 무대에서는 글쎄요, 준비가 좀 부족했던 건 아니냐 이런 시각인 거죠. 자료는 특히 그녀의 배경을 짚고 넘어가요. 그러니까 문학과 영화를 평론하던 학자가 갑자기 정치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, 바로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왔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 논평은 바로 이 정치 경험의 부족이 이후 터져나온 여러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들어요. 예를 들면 민감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브리핑을 했다거나 또 언론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던 점 같은 것들이죠. 이 논평의 주장은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쌓이면서 결국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구나 하는 평가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. 아니 그러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경질하면 되는 거 아닌가? 싶잖아요. 근데 여기에 딜레마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. 뭐냐면 그녀가 대변인직을 맡으려고 불과 몇 달 전에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놨다는 사실이죠. 이러면 바로 내치기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분석입니다. 그래서 이 자료가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. 일단 대변인 자리에서는 물러나게 하되 너무 가혹하게 보이지 않도록 다른 덜 중요한 자리를 주는 방식으로 모양새를 갖춰줄 거라는 거죠. 한마디로 스포트라이트 밖으로의 질서 있는 퇴장. 이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한 명이 이렇게 밀려날 때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내부자 김남준입니다. 네, 이 자료에서 김남준 대변인은 강유정 대변인과는 그냥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로 그려집니다. 한마디로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충성스러운 이너서클 핵심 멤버라는 거죠. 그의 이력을 한번 보세요. 그야말로 대통령과의 오랜 동행 그 자체입니다. 대통령이 시장이었을 때부터 경기도지사를 거쳐 지금의 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늘 곁에 있었죠. 그래서 이 자료는 그를 그냥 대변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통령의 입이자 수년간 권력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로 평가하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논평이 정말 대담한 예측을 하나 내놓습니다. 김남준 대변인의 현재 역할이 사실은 훨씬 더 큰 그림을 위한 디딤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. 이건 단순한 대통령실 내부 인사를 넘어서는 어떤 거대한 정치적 승계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. 지금 물 밑에서는 김남준 대변인에게 아주 중요한 정치적 선물을 주기 위한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. 여기에서 말하는 개항을은 현직 대통령의 지역구입니다. 정치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누군가에게 물려준다는 건요, 거의 이 사람이 나의 공식 후계자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같은 엄청나게 상징적이고 강력한 행위거든요. 그만큼 신뢰가 두텁다는 뜻이죠. 그리고 이 논평은 다른 오랜 측근들이 여러 법적인 문제에 얽혀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 김남준 대변인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을 물려받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했다고 분석합니다.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요, 이건 정말 거대한 정치판 체스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. 대통령의 상징적인 지역구를 놓고 여야 간에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.
그리고 이 싸움이 얼마나 팽팽할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. 8%. 이게 뭐냐면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이 상대 후보를 이긴 정말 아슬아슬한 득표율 차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지역은 결코 한쪽이 마음 놓고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. 그야말로 격전지 중에 격전지죠. 그런데 이 자료는 야당의 상황에도 주목을 해요. 마침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던 인물이 최근에 물러나면서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다는 거예요. 자,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신선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서 대통령이 점 찍은 후계자와 맞붙는다면 대통령의 상징적인 안방을 빼앗아오는 대이변을 연출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정리해보면 이 논평이 그리는 그림은 아주 명확합니다. 정치 무대가 낯설었던 외부 인사는 결국 밀려나고 오랜 시간 곁을 지키며 충성을 보인 내부자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는다. 한 명은 쓸쓸히 퇴장하고 다른 한 명은 화려하게 계승하는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이렇게 엇갈린 두 사람의 운명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이 거대한 정치의 판 위에서 마지막에 살아남는 더 강력한 무기는 과연 외부에서 온 반짝이는 전문성일까요? 아니면 오랜 시간 다져진 내부의 끈끈한 충성심일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